네, 안녕하세요.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경제도 발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 인터넷 중독,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다룰 딥페이크와 같은 첨단 기술도 긍정적 기능과 함께 범죄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는 등 부정적 기능을 둘러싸고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무엇이고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오늘의 키워드 딥페이크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가 무엇일까요? 원래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하나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페이크를 조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는 허위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거나 변형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인물들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총칭해서 딥페이크라고 부릅니다. 시청자들께서도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가짜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술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정확하게 합성했고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그래픽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실제 이미지와 만들어진 이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정교해진 영상 편집물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익히지 않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들께서도 가짜 영상을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앱이나 웹사이트도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딥페이크가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딥페이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고 유통시켜서 특정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믿게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허위 영상물의 주인공이 대통령처럼 한 나라의 최고 그리고 최종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겠죠? 2019년 6월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딥페이크가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비디오를 생성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법학과 데니엘 시트론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민주주의 과정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력한 경고 덕분인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딥페이크 악용으로 인한 정치적 악영향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술에 취해 말하는 것처럼 조작된 그리고 편집된 동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되어서 큰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의 경우 맥락과 동떨어진 일부 발언만 교묘하게 편집된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마치 바이든 후보가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의 정치적 악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은 근거가 없는 우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이고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용자 개개인들이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딥페이크 영상물이 주로 유통되고 있는 글로벌 SNS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조작된 동영상인 딥페이크의 게시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컴퓨터로 제작하거나 고도의 기술로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올 경우 즉시 삭제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로 동영상의 다른 콘텐츠를 합성하거나 교체 또는 첨가하여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은 모든 조작된 동영상을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 풍자나 소설, 영화 등 기존 예술 작품을 시극적으로 패러디하기 위해서 조작된 동영상을 사용한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말의 순서를 바꿔서 편집한 그러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게시를 허용했습니다. 정치권에 반발은 있었습니다만은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딥페이크는 나쁘게만 사용될까요? 딥페이크 기술의 장점이나 좋은 활용 사례는 없을까요? 최근 국내 한 방송사에서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을 출연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들의 얼굴을 기존에 했던 영상 모자이크 방식이 아닌 가상의 얼굴을 합성해서 내보냈습니다. 또한 국내에 소개된 미국의 다큐멘터리 웰컴 투 체첸 또한 폭력 피해자인 성소수자들의 신변을 감추기 위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기존 모자이크 영상 방법에 비해서 신변 보호 기능이 아주 탁월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고인이 된 사람들의 얼굴이나 영상을 복원하거나 제작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초 독일의 온라인 족보 사이트 마이티지는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서 순국 열사들의 모습을 생생한 모습으로 복원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열사의 최신 영상을 보신 시청자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각국에서 돌아가신 조상이나 가족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분의 영상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결과물 활용 또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올바른 기술 사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입니다. 고삼적TV 미래를 이어주는 남자 미남,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